판다TV가 폐쇄됐어요. 야, 이게 어떻게 폐쇄가 되나? 중국 5대 스트리밍 회사거든요. 망했어. 야, 망했어. 이게 망할 수도 있나, 이 회사가?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아프리카 뭐 이런 데잖아요. 이게 어떻게 망할 수가 있나? 이거 돈이 뭐가 들어간다고. 게다가 일일 액티브 이용자 수가 230만 명. 수익화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참고로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모른다기보다는 약간 간과하고 계시게 트위치도 수익화에 어려움이 좀 있어요. 유튜브하고 다르게. 트위치 돈을 못 벌진 않거든? 벌긴 버는데 유튜브하고 다르게 약간 어려운 점이 있어요. 뭐가 어렵냐? 자, 트위치는 보면 트위치의 매출은 게임은 당연히 1등이에요. 유튜브보다 1등이 압도적인 1등인데 트위치 게임 매출의 절반이 가입비와 기부야. 목욕이 빵빵해서 트위치 망할 염려가 없어요. 돈도 잘 버는데 유튜브에 비하면 못 벌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가입비, 여기 트위치 가입비와 기부는 뭐예요? 트위치는 구독이 있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PD, BJ한테 그거 하면은 뭐 5,000원인가 뭐 한 달에 10,000원인가 주잖아요. 난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그리고 트위치한테 자기가 도내할 때마다 몇 퍼센트를 트위치가 가져가. 그게 51%예요. 구독 수수료와 도네이션 수수료에서 50%가 나가. 그리고 광고 매출이 20%밖에 안 돼. 왜 그럴까? 트위치는 광고를 붙이기가 애매하잖아. 스트리밍이니까. 여기 어디에 붙여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며칠밖에 안 가잖아요, 트위치는 올려놓은 게. 반대로 유튜브는 가만히 있으면은 얘네들이 영상을 만들어서 영원히 게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광고를 그냥 편안하게 붙일 수가 있어. 광고를 편안하게. 얘네는 스트리밍에서 나오는 그런 거는 얼마 안 돼. 근데 반대로 트위치는 구독 수수료와 기부 수수료가 높다 보니까 광고 매출이 잘 안 나와. 그게 트위치의 고민이에요. 분명히 게임 쪽에서는 자기가 유튜브에 비해서 압도적인 우위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54%잖아요. 유튜브의 2배가 넘고 있는데 매출로 따지면은 유튜브는 광고가 이렇게 높은데 자기는 광고가 잘 안 되지. 이게 트위치의 고민인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위치는 뭐 아마존 거니까 돈도 잘 벌고 문제는 없는데 이 함정에 걸린 게 판다TV. 근데 사실은 이 함정에 걸렸다 그래도 이게 망하는 게 나 이해가 잘 안 되긴 하는데요. 중국의 5대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인데. 참고로 저 누구 겁니까? 판다TV 누구 거예요? 여기서부터 오늘의 얘기가 시작합니다. 이 형 거죠. 왕스총 형 겁니다. 왕스총. 30대 초반의 왕스총. I'm smart. I saw further than the others잖아요. 나는 똑똑하고 니들보다 더 훌륭하다라고 당당하게 말하시는 우리 왕스총 형님 건데, 왕스총 형님이 왜 유명하냐? 이 형님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얼마 전까지 한 2016년, 2017년까지 중국 랭킹 1위의 부자 완다그룹의 왕젠린 회장, 자기 재산이 40조가 넘어가는 중국 랭킹 가장 부자인 분의 외아들이에요. 왕젠린, 중국 랭킹 1위 부자 완다그룹이라고 그러잖아요. 부동산에 한 다음에 멀티그룹으로 넘어갔는데 영화로 넘어가는 그 완다그룹의 동남입니다. 동남 외아들. 아빠가 중국에서 제일 부자. 아빠 재산이 40조가 넘어가. 근데 이 형이 저걸 하고 있었어. 이 형 재산도 이미 한 조 단위예요. 1조는 훌쩍 넘어갔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적당히 하다가 재미없으니까 때려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망할 수가 없는데. 자, 그럼 이 형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아빠 회사의 시가총액이 100조거든요. 안 받겠다라고 얘기했어. 31세입니다. 아빠 기업 완다 기업 시가총액이 100조야. 안 받겠다. 아들이 아빠 회사 경영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전문 경영진에게 맡기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그리고 뭐 하고 있냐 이 형이. 저거 망하고 뭐 이거 안 하고 뭐 하고 있을까? This is my first time playing as a pro player. LOL 그 뒤에 있죠 여기 프로 플레이어로 지금 이렇게. 어우 야 형 그거 하고 계셔? 잠깐만. 100조 기업 안 해 자식들하고. This is my first time. 니드에 있는 나 갱온 거 누구냐? 영원히 잘리고 싶냐? 프로 게이머 계속 하고 싶으면 형 뒤통수 치지 마라. 나 갱치는 놈은 가시는 거죠. 어떤 XXR 놈이 지금 나한테 멀리서 궁을 날려? 이러면은 누가 치겠어요. 야 멀리서 이 화살 이만한 거 보내는데 누구냐 그거 이 형한테 쐈다가 영원히 그 게임 못하는 수가 있어. 영원히. 미드 최강자죠. 미드 최강자. 감히 근처에 안 올 거 아니야. 야 그래서 뭐 지금 100조를 받으셔야 될 분이 지금 이거 하고 계셔요. 감히 오겠어 누가? 믿기지 않겠지만 저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이 형이 왜 100조짜리 기업을 안 받느냐? 물론 저거 하고 계시니까 안 받긴 한데, 약간 다른 얘기 드리면 이 형 아버지가 이분이에요. 아시아 최고 부자. 40조 이상, 한창 많을 땐 40조 이상, 얼마 전까지 중국 랭킹 1위 부자였어요. 완다그룹의 왕젠입니다. 이게 아버지예요. 이 아버님의 어록도 있어요. 젊은 사람들한테 한마디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유명하잖아. 인터넷 돌아다니는 짤의 주인공이 이분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셨냐? 달성 가능한 욕심 없는 작은 목표를 세우고 먼저 이루시
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한 168억 정도 버는 이렇게 작은 거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뭐 한 1조짜리나 뭐 2조짜리에 도전을 해야지 큰 목표를 하면 안 돼요. 자, 작게 168억부터 벌고 그리고 시작을 합시다라는 조언을 소박한 조언을 했다가 중국에서도 개까였어요. 야, 이걸 지금 당연히 재산이 40조면 168억은 엄청 소소하겠지. 이게 돈인가 싶을 거 아니에요 지금. 168억으로 집 한 채 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니까 너희들이 집 한 채 사는 정도는 벌고 시작해라라는 이런 소중한 조언을 해주셨는데 자 근데 요즘에 1위였어. 이 형이 재산이 40조로 1위고 지금은 텐센트의 마형이 1위인데 이 형이 요즘에 많이 떨어졌어요. 40조에서 20조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고 재산 랭킹도 중국 랭킹 1위 왕젠링 형 중국 랭킹 옛날도 아니에요. 몇 년 전에 중국 랭킹 1위에 313억 달러 35조 40조 하던 게 쭉쭉쭉 내려가더니 급기야는 이거 출국 금지당했어요. 지금 이제 이거 출국 금지는 아니다라고 지금 완다그룹에서 얘기하면서 몇 년 안 되게 출국 금지당하고 재산이 쭉쭉 빠지고 있어요.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완다그룹의 꿈이 뭐였냐? 또 부동산 회사거든요. 우리나라 백화점 같은 거를 한 뭐 몇십 개를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코엑스 같은 거 몇십 개를 갖고 있는데 중국에 그거만으로 이제 부동산 버블이 꺼질 것 같으니까 디즈니를 꿈꾸면서 영화 사업자를 꿈꾸죠. 그리고 이제 디즈니 같은 그런 완다랜드를 만들어요. 그러면서 한마디 하죠. 디즈니는 중국에 들어오지 말았어야 됐다. 그리고 중국 랭킹 1위의 영화 사업자가 됩니다. 그리고 글로벌 영화 체인들을 마구 사들여요. 마구 사들이면서 컨텐츠 회사로 가겠다는 거죠. 디즈니를 제끼고 디즈니는 중국에 들어오면 안 된다. 이렇게 한마디 하면서 컨텐츠 회사로 쫙쫙 가면서 엄청나게 많이 사요. 엄청나게 해외에서 돈 막 투자하고 이거 사고 저거 사고 그러다가 갑자기 2017년부터 두들겨 맞기 시작합니다. 엔터 왕국의 꿈이 막 지금 보시면은 휘청거리고 있다. 중국의 중앙태 CCTV 거의 중국의 CCTV가 얘기하는 거는 정부의 뜻이죠. 무분별한 기업 인수 안 된다. 흥청망청 쓰는 거 안 된다. 이거는 투자가 아니라 네가 돈을 해외로 빼돌리기 위한 것이다. 거의 중국 정부의 뜻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뭐 다 날아가고 있어요. 뭐 이거 팔고 인수했던 거 지금 다 팔고 심지어 뭐 출국 금지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 그거 하기 전에 이렇게 흔들리니까 텐센트하고 알리바바가 뭐 뛰어들었죠. 도움을 주려고 뛰어들은 걸 수도 있지만 한 입 이렇게 뜯어가려고 이렇게 뜯어가려고 재보소야 약해 보이면은 이렇게 그 쪽쪽 이제 받아가는 건데 약해 보이면 안 돼요. 그럼 이런 사태가 왜 일어날까? 그리고 저 완다그룹이 우리나라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게 있습니다. 정부가 저렇게 나오니까 완다그룹이 이거 샀었거든요. 아시는 분 아시죠?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왔던 챔피언스리그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입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지분 20%를 완다가 샀어요. 근데 정부가 저렇게 나오니까 이거 팔아요. 다시 팔고 그 돈으로 어디다 투자하냐? 다렌 이팡 중국에 있는 축구 구단에 투자해요. 잘 보이겠다는 거죠. 중국의 구단. 그러면서 이게 누가 다렌 이팡의 감독이 되십니까? 우리 강희 형이. 딴 데 갔다가 거기 회사 망하니까 다렌 이팡이 우리 강희 형님 데려다가 지금 여기 짜잔 하고 여기 좀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이장님이 지금 여기 하고 계시다고. 이 완다 그룹이 흔들리는 것과 이장님이 여기 들어간 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큰 나비 효과처럼 우리 회장님이 여기서 이제 그 직업을 구하셨다. 다 이게 그 참 이렇게 이유가 있는 건데 일단 취업 사기는 텐진에서 나간 다음에 일로 들어오셨죠. 다렌 이팡으로. 자 이제 이런 상황인데 이게 왜 그러느냐? 많은 이유가 있죠. 많은 이유가 있는데 가장 근시안적인 우리처럼 얘기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은 이 빚쟁이를 전락했다. 18년입니다. 뭐 이런저런 게 안 좋고 저런 게 안 좋고 지금 다 팔고 있고 뭐 지금 심지어 빈 껍데기가 아니냐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야 왜 이렇게 안 좋을까? 이렇게 잘 나가다가 하고 마지막 줄을 보니까 왕 회장님이 이끄는 그룹은 보시라이의 비호를 받았다. 잠깐만. 이거를 보면 뭔가 여러분들 기분이 쎄한 느낌을 받아야 돼요. 이게 다가 아니겠지만 보시라이 누군지 제가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진핑이 형의 눈초리를 받았다는 소리죠 이건. 야 감옥 안 간 게 다행이네. 갑자기 이런 생각을 잠깐만 이거 잘못하면 사형인가? 뭐 이런 생각이 진짜 신비해전에 내가 나오나? 갑자기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 이 형이 얼굴이 저 멀리 아련하게 보이는 거죠. 보시라이 형이 위에서 미안해 하면서 이렇게 있는 건데 자 그러면은 왜 보시라이 형의 줄을 서서 뭐 이렇게 문제가 되냐 이걸 알려면은 중국 정치를 좀 알아야 돼요. 중국 정치를 알기 위해서는 이거를 알아야 돼요. 어디서 많이 봤죠? 중국 정치가 공청당과 상하이방으로 이루어져 있고 대부분은 태자당과 뭐 좀 같이 연결이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요 세 개로 이루어져 있다. 물론 공식적으로 이런 거 없죠. 공청당이 있어요. 청년당이니까 공식적으로 있는데 요 미묘한 관계를 알아야 돼요. 자, 미묘한 관계를 알기 위해서 오늘의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 얘기를 알려면 먼저 알아야 될 분이 이분입니다. 요 분보다 원래 조금 뒤인데
여기가 재밌어서 여기는 잠깐 드리면 요 할머니가 이 모든 걸 시작을 하죠. 서태후입니다. 서태후 아줌마가 왜 유명하냐?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요게 청나라가 망하기 전에 마지막 왕들입니다. 자, 요 서태후 우리 누님이 어디에 계시냐면은 요 위에 한풍이라고 계시죠? 한풍제의 후궁이에요. 참고로 왜 서태후인지 아시죠? 성이 서가 아닙니다. 동태후 있어요. 이 아저씨의 서쪽에 있었다 해서 서태후예요. 진짜입니다. 이분이 동태후예요. 서태후가 왜 유명하냐? 자, 한풍제 아저씨의 후궁이었어요. 아까 동태후 누나는 한풍제 아저씨의 정식 부인이었죠. 자, 그러면 요 아래를 보면은 왜 서태후 누나가 유명한지 알 수 있어요. 자, 한풍제 아저씨가 승하하시고요. 자기 아들의 동치제가 왕이 됩니다. 몇 살 때? 6살. 그리고 보시면 14년 하고 돌아가시죠. 몇 살에 돌아가신 거야? 20살에 승하하죠. 자, 그러면은 20살에 돌아가시니까 뭐 아무것도 못하고 죽었잖아. 그 다음 왕은 몇 살? 4살. 야, 그 다음 왕은 4살 사촌이에요. 사촌. 아들 아니에요. 4살은 꽤 오래 해요. 30 몇 살까지 하는데 중간에 얘는 4살짜리가 뭘 해서 마음에 안 들어서 잠깐 때려치운 다음에 잠깐 13살짜리 앉힌 다음에 1년도 안 돼서 날려버리고 다시 4살을 하는데 그 다음에 이 4살이 나중에 산 30 몇 살 된 다음에 돌아가신 다음에 몇 살을 올쳐요? 3살. 3살로 황제가 된 이분이 누굽니까? 이게 마지막 황제잖아요. 청나라 마지막 황제. 라스트 엠퍼러죠. 푸이라 불리죠. 푸이. 이게 마지막 황제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누나가 1명, 2명, 3명, 4명, 5명 할 때 동안 해먹는 거죠. 특히 뭐 여기는 왕이 있었으니까 해먹었다가 편하면 모르지만 이 아래는 그냥 내 겁니다. 그냥 내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 그게 유명할 수밖에 없죠. 마지막 5대를 이거 없다고 쳐도 거의 마지막 3명을 황제를 어린애를 갖다 올려놓고 자기가 섭정을 한 거죠. 자, 그럼 그 얘기를 잠깐 드리면 요 동치제는 아들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6살에 했다가 14년, 20살에 급사합니다. 4살짜리 안 치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 광서제인데. 시컷 재밌게 하고 있는데 4살이 커요. 머리가 좀 큽니다. 그래서 30살 정도 됐어. 야, 이제 보니까 우리 사실은 혈연 관계는 없잖아. 조카니까. 야, 우리 할머니 안 되겠어. 이제 할머니 말고 내가 뭐를 해봐야지 해서 혁명, 중국을 근대화시키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형이 중간에 어디서 많이 들어본 변법 자강운동 뭐 이런 걸 해요. 그래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교과서에 나오는 뭐 변법 자강운동이네 뭐네 하면서 이제 할머니 그만하시고 내가 할게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래 네가 해. 난 이제 그만하고 쉴게라고 얘기했으면 중국 역사가 스무스하게 흘러갔을 텐데 할머니가 권력력이 있었죠. 당연히 오케이 안 해줄 것 같아. 그러니까 광서제도 나름대로 머리를 써요.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몰래 합니다. 몰래 누구를 시켜서? 이 아저씨죠. 귀엽게 생기신 우리 중국의 배신자. 중국 근대의 비트레이어. 너희는 아직 준비가 안 된 비트레이어. 위안 스카이 형이 등장하십니다. 이분을 시켜요. 이 아저씨 시켜. 야, 위안 형.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야, 우리 뒤로 개혁 좀 해서 할머니 말고 내가 이렇게 해서 중국 개혁하자. 우리 변법 자강 뭐 하는데 좀 하자. 그러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황제님 하고 뒤로 나와서 생각하니까 이거보다 이 할머니가 세거든. 그러니까 나온 다음에 일로 가. 여기로 가서 얘가 이거 뭐 황제가 뭐 한다는 대로 꼬질릅니다. 여기다가 쏙 꼬질러요. 아하. 당연히 안 되죠. 유폐시켜버리고 자기가 실제적으로 맨 앞서에 나옵니다. 그리고 잠깐 뭐 이런 애도 잠깐 넣었다가 1년도 안 시켰으니까 이건 뭐 의미가 없고 혼자서 20년 넘게 또 해먹어요. 쫙 해먹어. 좋았지. 위안스카이도 이제 뭐 거의 뭐 아래 직계가 됐으니까 그 쭉 크고 광서제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죽는데요. 독살되죠. 왜 독살되냐면은 그 나중에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은 진짜 독살인지 아닌지 의견이 많았는데 작년 한 10년 정도 전에 시체를 해보니까 실제로 비소가 검출됐다. 100년 만에 과학도 입증됐다. 이게 떴는데 주로 생각하기에는 이 둘 중에 누군가가 죽였다 그러죠. 보통은 이 누나를 할머니를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결론은 독살이 되는데 그건 좀 나중에 얘기고 저 할머니하고 위안스카이 아저씨하고 이제 쪽쪽쪽쪽 오래 잘 해먹습니다. 오래 잘 해먹는데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광서제를 독살한 다음에 그 다음 왕이라고 내세운 게 3살이에요. 이 누나는 3살짜리를 시킨 다음에 또 자기가 한 20년쯤 해먹으려고 했지. 근데 문제는 너무 늙었죠. 그래서 사망합니다. 자기가 사망하면서 이게 참 묘한 게 자기가 사망할 거 알았으면 여기다 3살 말고 33살이나 43살짜리를 앉혔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자기가 사망할 걸 몰랐지. 사망할 걸 몰랐기 때문에 자기가 더 해먹으려고 3살짜리를 앉힌 다음에 사망을 하니까 3살이 갑자기 고개 들어보니까 애거든요? 고개 들어보니까 내가 황제야. 내가 황제인가? 그리고 자기 섭정하던 할머니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나라가 막 사방에서 돌아가시고 얘가 혼자 황제로 등장을 하니까 중국의 각 사방에 또 군벌들이 들고 일어난다고. 황제를 믿을 수 없다 이러면서. 그리고 3살짜리 어린애가 자기 친척들하고 믿을 건 자네밖에 없네. 누구?
스카이 아저씨 믿을 건 형밖에 없어요. 가서 걔들을 처단해주세요 하고 스카이 형한테 군대를 줘서 그 군벌들을 처단하러 보내잖아요. 근데 역시 이 형이 배신은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안 어려워요. 그래서 다시 생각하니까 무서운 할머니 돌아가셨고 남았잖아 요거. 가다가 돌아오죠. 야 잠깐만 잠깐만 비켜 딱 들어와서 위안 스카이 형에 의해서 청나라가 멸망을 하죠. 두 번의 배신을 합니다. 그래서 청나라가 위안 스카이 형이 자금성에 들어오면서 청나라가 멸망을 하는데 청나라가 멸망을 하니까 그걸 멀리서 보고 있던 형이 있었죠. 드디어 황제제가 없어지는구나. 드디어 공화당이 열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옆에서 위안 스카이 형한테 짠짠짠짠짠 오신 형이 있었습니다. 국민당을 만든 형이죠. 중국의 국부라고 불리는 순원 형이 와요. 딱 온 다음에 형이 황제를 없앴다며?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다 이렇게 해서 국민 이거 공화정 이렇게 오케이? 했더니 우리 위안 스카이 형이 이거 순원이죠. 쏜문. 위안 스카이 형 잠깐만 알겠어. 알겠어. 순원 형 알겠어. 기다려. 옷 좀 갈아입고 올게 하고 조금 있다가 옷을 갈아입고 오십니다. 어울림? 군복을 벗더니 어디서 이렇게 골룡포 비슷한 걸 이렇게 입고 오죠. 야, 좀 잘 나왔냐? 잠깐만 형 그 옷이 아닌 것 같은데 아까 그거 아니었나? 그랬더니 형이라니 이 사람아. 등극하죠. 자, 황제로 등극합니다. 자기가. 이런 천하의 아니 공화정 할 줄 알고 이렇게 왔다가 옷 갈아입고 나와요. 신상 괜찮습니까? 이러고 좀 피 좀 사니? 이러고 순식간에 중국의 마지막 황제라 그러면 아까 전에 푸이가 보통 꼽히는데 이 형도 잠깐 황제했어요. 몇 달? 석 달. 80일. 생략이 좀 많이 된 게 아니라 생략이 엄청나게 많이 됐습니다. 지금 여기 중간에 나오는 중요한 얘기들 다 빠뜨린 거예요. 이 형이 총통도 되고 이 형하고 하고 많은 걸 지금 다 빠뜨린 거예요. 중국 역사를 읽으세요. 대충 황제가 됩니다. 홍원제라 그러죠. 그다음에 황제가 됐는데 황제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많은 기대를 하고 있던 사람들이 당연히 다 들고 일어나서 이런 사태가 되죠. 엄청나게 생략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거 너 언제 하고 있겠니? 중국의 군벌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80일 만에 황제에서 내려오고 1년도 안 돼서 위안 스카이가 급사를 하면서 이 형 입장에서는 아주 치사한 새끼. 아이씨 이거 같이 힘을 합쳐서 뭘 할 줄 알았더니 지가 황제한다 그러다가 홀라당 죽으니까 여기 있잖아요 지금. 나 지금 안 되겠다 이 자식들아. 이걸 지금 다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지금 쳐다보고 있다고. 다음 얘기를 하기 전에 어떤 형이 얘기해서 잠깐 보여드리는 게 있는데 중국 여행을 가면은 서태후 하면은 여기를 빼놓을 수 없죠. 이게 이화원입니다. 중국에서 가장 큰 별장이라 그러죠. 이거 만드는데 돈을 엄청 썼다고 욕 엄청 먹었죠. 여기 여행 가면은 많이 들린다고 해요. 저 안 가봤어요. 스케일이 어마어마하다 그러죠. 자금성과 이화원 그죠. 이게 아까 그 서태후 할머니가 만들어 놓은 정원입니다. 자, 하여튼 그렇고 이제 그 위안 스카이 형이 그렇게 죽고 이 배신자야 그러고 고개를 들어보니까 중국이 군벌로 나뉘었어. 순원 형이 보니까 이거 군벌로 나뉘었어요. 어떡해. 점령을 하러 가야지. 자기 오른팔을 내세워서 북벌을 시작하죠. 짠짠짠짠짠짠짠 치면서 갑니다. 이게 누구예요 이 형이? 장제스 형이 이제 반짝반짝한 머리로 쫙 쓸면서 가는데요. 쫙 쓸면서 갈 때 현대 중국의 아버지죠. 이 형도 있었어요. 이 형은 사실 이때는 세력이 좀 없었지. 천안문에 사진 걸려있는 형이죠. 마오쩌둥 형님이 이때 공산당으로 있었어. 별 세력이 없었어. 그래서 이 형이 쫙 밀고 갈 때 뒤에서 침만 흘리고 있었는데 가다가 이거를 뭐야 별로 힘 있어 보이지도 않고 처음에는 국공 합작으로 가죠. 쫙 밀고 올라갑니다. 자, 그랬다가 여기까지 거의 다 밀러 올라갔다가 우리 제스 형이 보니까 쪼둥 형이 좀 컸거든. 쪼둥 형이 좀 컸기 때문에 냅다 치죠. 여기서 여기까지 싹 민 다음에 냅다 쳐요. 그러니까 우리 쪼둥 형이 도망갑니다. 그 도망이 이거잖아요. 우리 장제스 형의 한 칼을 피해서 이렇게 도망가요. 고난의 행군이잖아요. 이게 대장정. 이 엄청난 길을 도망가고 여기까지 왔어. 여기까지 왔지만 아직도 형이 있었죠. 다 왔냐? 다 왔냐?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대를 치려 그러는데 이 순간이 현대 중국을 갈랐다 그러죠. 중요한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하죠. 그게 무슨 사건이냐면은 바로 장세량이라는 사람의 시한사변이라고 그러죠. 쳐서 공격해서 마저 끝내려고 그랬는데 이때는 세력이 비교가 안 됐으니까 훨씬 크니까 이 형이 여기 아래에 있는 2인자급이었는데 여기 감금을 하잖아요. 시한사변이라고. 장제스를 감금한 다음에 이 형한테 요청을 합니다. 국공 합작을 해라. 다시 손을 잡아라. 2차 국공 합작을 해라. 장제스가 그러죠. 왜 합작해야 되는데 옆에서 침 바르고 있는 형이 있어. 침 바르고 있는 형이. 어떤 형이 아니지. 어떤 새끼가 옆에서 침 바르고 있잖아. 여기서 맛있어 보이는데 곧 올 것 같아. 곧. 야 나 있다 얘들아. 나의 수액을 봐라 하고 있으니까 그걸 생각해서 합작을 하라 그래요. 이게 역사에 나온 썰인데 야사에 따르면은 우리 장제스 형의 그 와이프 되시는 분의 미모가 뛰어났는데 이렇게 둘이 이렇게 그 눈이 맞아서 뭐 이렇게 딱 야사도 있어요. 그건 야사니까. 뭐 그런 얘기는 제끼고
얼굴이 이렇게 잘생겼다 그럽니다. 뭐 그런 야산에 있는 하여튼 강금에서 둘이 손을 안 합치면 어떻게 해버릴까 그러니까 도로코 치사하니까 손을 합치죠. 저 야사입니다. 야사. 나 무슨 얘기를 한 거야. 손을 합쳐요. 손을 합쳐갖고 여기서 마오쩌둥의 군대를 없앨 수 있는 찬스를 놓치죠. 이게 시한사변이에요. 이 한 방으로 마오쩌둥 형이 기사회생을 했죠. 마오쩌둥 형은 사실 여기 일본에 감사해야 될 수도 있어요. 죽을 뻔했는데 진짜. 그리고 실제로 일본이 쳐들어오죠. 쫙 쳐들어옵니다. 쫙 쳐들어와서 뭐 둘이 힘을 합쳐봐야 국공합작을 해봐야 일본한테 싹 밀리죠. 싹 밀리면서 장제스 아저씨는 뭐 이거 안 밀리려고 필사적으로 싸우지만 결국 다 밀리다가 일본이 패망하잖아요. 중국이 이걸 이겼다고 하기도 뭐하고 나라가 초토화가 된 다음에 일본이 패망을 해서 물러나는데 다 끝나고 나니까 이제야말로 장제스 형이 야 안 되겠다. 중국 일본 물러났으니까 너희 자식 내가 아까 그때 못 때린 거를 다시 때려줄게. 너 앞으로 나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땐 요만하고 일본하고 싸우기 전에는 내가 이만했으니까 일본하고 다 싸운 다음에 나와 이 자식아 하고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쩌둥이 형이 이만해지고 장제스 형이 요만해졌죠. 그래서 싸우려고 보니까 잠깐만 언제 컸냐 너? 야 옛날에 쩌둥이 형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쳐보죠. 쳐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큰가? 이렇게 주먹을 내밀어서 빵 쳐봤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뭘 어떻게 돼? 빵 쳐봤다가 자 여기 가졌습니다. 여기 빵 쳐보니까 세더라. 멀티 많은 데는 쳐들어가면 안 되죠. 한 방에 일로 나가 떨어진 거죠. 요게 되셨고 나머지는 쩌둥이 형이 다 드셨죠. 쩌둥이 형이 다 드셨는데 그럼 우리 제스 형 입장에서는 누가 가장 밉겠니? 당연히 천하의 나쁜 놈이죠. 빨간 게 내 거 될 수 있었는데 얘가 뭐 끼어들어서 나 여기로 왔잖아요. 지금 이 몇 분의 1 토막이 됐어. 거의 100분의 1 토막 났잖아. 이 천하의 몹쓸 놈. 그 와중에 중국에 쫓겨서 일로 도망가는 와중에도 이 장세량을 끌고 갑니다. 두고 갈 법하잖아. 이게 그동안 중국 이미 감옥에 있었거든. 감옥에 있는 애를 굳이 꺼내서 여기까지 데려가요. 그 어려운 와중에 어떻게 됐냐? 어떻게 됐을까? 굳이 꺼내서 대만까지 데려와서 무려 55년을 감옥에 넣어. 사람이 한을 품으면 55년을 간 거야. 무려 10년을 감옥에 넣어 있는 애를 데리고 와서 타이완으로 달아날 때 그걸 또 끌고 가서 타이완에서 또 감옥에 넣어요. 유폐시켜요. 이걸 또 끌고 가서 세월은 덧없이 흘러갔다 해서 장제스 생일날 나중에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나 안 풀어주나 영원히 안 풀어주니까 장세량이 시계를 선물합니다. 이제 장제스가 담례로 낚싯대를 보냈대요. 장세량은 시계를 주면서 야 이렇게 많이 시간이 흘렀는데 삐진 거 풀어라. 그거 어차피 네 거 아니었다. 나 아니었어도 졌을 거야 형. 삐진 거 풀어. 그게 다 내 탓은 아니지. 이제 그만 좀 풀어주면 안 되겠니? 그랬더니 우리 형이 풀긴 못 풀어 이 자식아. 저게 다 내 거였는데 자식아. 야 세월이나 낚아라고 낚싯대를 줬다 그러죠. 그렇게 해서 55년을 감. 세월은 흘러서 장제스 형 돌아가셨고 그 뒤를 이은 총통이 또 하필 아들이야. 아들 장진거. 풀어주겠니? 안 풀어주죠. 아들도 안 풀어줘. 와 나 돌겠네. 또 하필 아들이 됐어. 아들 말고 정권이 다 바뀌어야지. 그래서 아들도 결국 다 쓰러지고 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리종룡 총통 시절에 대해서 1990년에 대해서 풀렸어요. 다 죽고 나서야 55년 만에 그의 나이 90살에 풀려왔습니다. 와 풀리니까 여기서 살고 싶겠냐. 그래서 바로 미국 하와이로 갑니다. 있을 수 없지. 대만에 잘못 있다가 또 장 누가 총통되면은 또 갇힐 건데 거기 있겠냐. 다행히 나오자마자 미국으로 갔어요. 오래 살았지. 2001년 하와이에서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무려 101살까지 살았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오래 살았는데 참 파란만장하기도 하고 감옥에서 인생의 반을 101살이었는데 55년을 감비쳐 있었으니까 나와서 이 하와이 있을 때 이 장세량 형이 이걸 많이 털었어요. 주로 뭘 털었냐? 자기의 그 연애에 관해서 이걸 많이 털었어요. 야 내가 사실은 말이야 우리 제스 형 그 와이프가 말이야 뭐 이러면서 이거를 많이 풀어서 그래서 여기 또 뭐 거기에 대한 썸씽 스페셜한 내용들이 이거 거기에 대한 책도 있습니다. 보여드려야 되나 싶지만 뭐 굳이 보여드리자면은 부인이 쑥메이링이에요. 굳이 나와서 우리 쇠량이 형이 입을 풀어서 뭐 나랑 뭐 이거였다 뭐 이런 이렇게 입을 막 풀어서 뭐 이런 내용이 줄줄이 나오는데 뭐 일방적인 진술이니까 뭐 알 수는 없고요. 자 그래서 일단 중국이 이렇게 됐죠. 우리 쩌둥이 형님께서 중국을 착 드셔서 쩌둥이 형님 시대가 됐는데 그 중간에 이제 뭐 있던 내용은 얘기를 하면은 내가 혼날 테니까 대약진 운동 이런 걸 하고 뭐 기근이 와서 쩌둥이 형이 어려워지니까 그 다음 주석으로 이 형을 올리잖아요. 빨리빨리 지나갈게요. 여기는 이 형을 올렸다가 이 형하고 손을 잡고 류샤오치입니다. 류샤오치 형이 이 덩샤오핑 형하고 손을 잡고 위험해지니까 문화 대혁명이라는 걸 하죠.
쫓아내려고 문역으로 이렇게 쫓아냅니다. 쫓아내서 자기가 잠깐 했다가 문역으로 돌아가시죠. 돌아가시고 우리 굉장히 고초를 걷죠. 참고로 이 문화 대혁명 때 고초를 겪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태자당 그래서 나온 형들이 시진핑 형도 그러죠. 자기 어렸을 때 뭐 되게 힘들게 했었다. 어디 갇혀서 무슨 뭐 토굴에서 뭐 내가 사부로 뭐 땅을 팠네 뭐 그 하는 게 대부분 문역대잖아요. 자기의 정치적 반대편에 있던 사람들을 모조리 다 유배시켜 버렸으니까. 자, 그래서 문역이 등장을 해서 이걸 함부로 얘기하면 혼나기 때문에 다 보냅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결과 여긴 다 지나가고요. 중국의 역대 국가 주석 형들입니다. 쩌둥이 형이 이제 그런 이유로 초대 국가 주석이 되시고요. 아까 그 대기금 뭐 이런 걸로 물러나서 류샤오칭이 국가 주석이 되는데 이분을 날리려고 문화 대혁명이 일어나죠. 3대 4대는 사실은 앞에 리셴넨 양상쿵 형이 있지만 사실은 이 형이죠. 실제적 지배자는 이 형으로 보셔도 되고요. 1대 2대 3대 4대 장점인 후진타오 시진핑 형으로 나오는데 자,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이 순서를 보시면 이것 때문이죠. 마오쩌둥 형이 활동할 때가 태자당 아빠들의 세대입니다. 주로 태자당이라는 게 이때 뭐 공산 활동을 같이 했던 혁명 원로들의 세대 아빠들이 이때 탄생을 하시고 요 중간에 굉장히 고초를 받죠. 그게 이제 흔히 태자당들이 자기 어렸을 때 봤던 그 얘기고 덩샤오핑까지는 절대자의 시대예요. 개길 사람이 잘 없어. 이때까지는 뭐 별다른 그 정치 세력 이런 게 있긴 있었는데 지금처럼 명확하지 않았는데 덩샤오핑이 형이 돌아가기 전에 최고 지도자를 앞으로는 이렇게 뽑자라는 걸 설계를 합니다. 그때부터 요 아래에서부터는 이제 정치 세력 간의 딜과 타협으로 최고 지도자를 뽑게 됐어요. 주석을. 덩샤오핑이 설계를 한 거죠. 사실은 샤오핑 형이 어디까지 설계했냐라고 보통 얘기를 하냐면은 여기까지는 설계를 했다고 보통 얘기해요. 쩌민니 형을 당시에는 그렇게 많이 부각되지 못했던 장쩌민 아저씨를 대신 세우면서 후진타오까지는 사실상 샤오핑 형이 만들어 놓고 너 10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나갔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쩌민니 형이 3세대로 딱 주석이 됐는데 자기가 주석이 되고 보니까 내세력이 너무 약하거든. 약하잖아요. 여기는 절대자들의 시대인데 이제 이게 지나고 현대 중국으로 들어오니까 자기가 너무 약하니까 자기가 상하이 석이었거든. 그러니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하나의 세력으로 만듭니다. 그게 상하이 방이에요. 장쩌민 형이 맨 뒤에 있는 거죠. 그 다음으로 후진타오 형한테 주기 싫었는데 샤오핑 형이 어허 하니까 안 줄 수가 없잖아. 그래서 후진타오 형한테 주긴 줍니다. 끝까지 찌질하게 줘요. 절반은 자기가 갖고 뭐 절반은 후진타오 형이 갖고 뭐 이런 식으로 끝까지 찌질하게 주다가 결국엔 다 줬는데 후진타오 형이 또 돼 보니까 자기 절대자 아닌데 이 장쩌민 형의 상하이 방도 세고 그러니까 자기도 만들어요. 그게 공천당이에요. 공산당 뭐 청년당에서 사실상 얼마 전까지 중국은 상하이 방과 공천당 둘이 겨루고 있었어. 그래서 5세대로 이제 가야 되는데 5세대에 누굴 줄 건지 우리 장쩌민 형은 당연히 상하이방 아저씨를 밀고 우리 후진타오 형은 당연히 공천당을 밀었겠죠. 박터지게 서로 막 그 다음 5세대를 미니까 답이 안 나왔어. 특히 그 상하이방에서 밀던 아저씨는 낙마해버렸거든. 중간에 답이 안 나오고 둘이 박터지게 싸울 것 같으니까 요 태자당 여기 상하이방이나 공천당도 태자당은 있죠. 이거는 출신이니까 태자당에 속한 사람들 중에서 가장 뭐랄까 유할 것 같은 가장 유할 것 같고 서로에게 피해를 안 줄 것 같은 사람을 내세우죠. 딱 내세웁니다. 쩌민니 형이 보니까 어차피 우리 상하이방이 하긴 글렀고 뭐 나쁘지 않아. 인자한 미소. 그리고 우리 후진타오 형이 보니까 뭐 나한테 뭐 어떻게 하진 않겠지? 그렇다고 후진타오 형이 밀던 공천당 형은 이 형이잖아요. 리커창 지금 총리입니다. 지금 주석이고 지금 총리잖아요. 리커창 형을 밀긴 했는데 안 될 것 같아. 지금 반대하니까 리커창은 반대잖아요. 이쪽은 반대아예. 그러니까 이거 될 것 같지 않으니까 그러면은 주석은 포기하고 2인자 총리를 놓고 중간에 타협을 합니다. 여기도 저기도 아닌 우리 진핑이 형을 넣자. 인자한 미소. 설마 나를 어떻게 하진 않겠지. 이러면서 타협 끝에 진핑이 형이 돼요. 시진핑 형은 가만히 있다가 상하이방도 아니고 공청당도 아니고 제3의 인물이 들어서게 된 거예요. 순식간에 태자당 중에서 진핑 형 가만 나 미? 오케이 땡큐 여기도 아니고 가장 큰 정치 세력 2개 속하지 않았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둘이 싸우다가 안 되겠으니까 중간에 나 가만히 있다가 어제도 안 속했는데 순식간에 국가 주석이 탁 태자당에 있었을 뿐인데 순식간에 국가 주석이 됐어요. 자, 그래서 그 딜 결과 이 딜을까지 보시면 딜 결과 어떻게 됐냐? 황금 비율이 탄생을 합니다. 2012년에 잘 보세요. 자, 진핑이 형 주석 됐으니까 진핑이 형 사람 한 명은 데려와. 이거 상무위원입니다. 7인의 상무위원. 중국은 7인
모여서 뭐 중요한 걸 다 결정하죠. 가장 권력이 센 7인의 상무위원이라고 보면 되는데 진핑이 형의 오른팔 1명 오케이 부석했으니까 같이 해. 그리고 상하이방은 3명 우리가 세죠. 공천당은 2명. 자, 서로 생각하는 게 달라요. 상하이방은 상하이방 입장대로 공천당보다 우리가 1명 많아. 그러니까 우리를 내치지 못하겠지. 우리가 조금 더 세. 그리고 태자당은 야 우리 표 아이가 우리가 밀었는데 5대 2네. 괜찮아. 밀리진 않겠어. 괜찮아. 우리를 치진 못하겠구만. 이렇게 안심하는 거고 야 반대로 공청당은 상하이방이 셋이고 우리가 이기긴 한데 이분들이 우리 표 아이가 이러면 4대 3이야. 밀리진 않겠어요. 어떻게 뭐 일방적으로 상하이방이 혼자서 하고 싶다고 해도 내 표가 안 되잖아. 내 표가 안 돼.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하지 못하겠네. 4대 3. 오케이 콜. 여기는 여기대로 6대 2 콜. 진핑이 형은 가만히 있다가 주석시켜준다는데 당연히 콜이지. 여기 자기 오른팔 1명 이렇게 더 데려와서 오케이 콜. 이렇게 해서 황금 비율이 돼요. 황금 비율이. 이렇게 4대 3 5대 2 좋아. 나는 무조건 콜. 순식간에 이렇게 돼요. 참고로 중국의 공산당 권력구조 다 아시죠? 여기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다 터지게 노력하는 거잖아요. 25인 이 정도면 진짜 엄청난 권력이고 여기 7인은 천상계입니다. 천상계. 손을 못 대는. 여기 7인에 들어가면은 사실상 중국의 지배자급이라고 보면 돼. 자, 그럼 여기까지를 봤으면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자, 상하이 방이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중국 상무위원들이 이렇게 결정됐는데 우리 쩌민이 형이 미래를 보고 한 명을 더 키우고 있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이 형이죠. 상하이 방 쪽의 사람이었어. 우리 쩌민이 형이 밀던 형이거든. 제가 여기 있는 사람인데 이 형이 뻘짓을 하죠. 가뜩이나 우리 진핑이 형은 지금 자기 권력이 몇 개예요? 2명이잖아. 밀려. 여기도 자꾸 자기한테 뭐라 그런단 말이야. 장점민 형이 뭐라 그러고 후진타오 형도 뭐라 그러고 난 쩌리 같고 이쪽에서도 3명 이쪽 2명이니까 진핑 형 입장에서는 어디도 못 이겨. 2대 3, 2대 2 이길 수 없잖아. 가뜩이나 뭔가 시비를 걸고 싶었는데 우리 보시라이 형이 세기의 뻘짓을 하죠. 그거 아시잖아요. 보시라이 스캔들 뭐 이런 스캔들을 일으켜요. 자기 와이프하고 스캔들 일으켜서 영국인을 살해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 형이 도망가죠. 여기는 빨리빨리 할게요.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기 오른팔 왕리진 형이랑이 도망가다가 공항에서 잡혀요. 망명하다가 공항이 아니지 대사관에 잡힙니다. 잡히면서 보시라이 형의 오른팔 형이 다 불어요. 싹 다 불어요. 자기 뭐 보시라이 형이 뭐 시켰고 부르니까 보시라이 형이 무기징역으로 들어갑니다. 무기징역으로 들어가면서 상하이 방이 지금 슬슬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이걸 딱 본 우리 진핑이 형이 중국의 기강을 세워야 된다 슬로건을 외치면서 부패한 호랑이와 파리를 때려잡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하면서 저걸 기점으로 슬슬 중국의 정치권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부패한 호랑이가 누구였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저우 용캉이라는 아저씨였어요. 전 상무위원. 2012년 이전에 상무위원이었고 거의 뭐 중국에서 손가락에 꼽히는 권력자였는데 석유방이라고도 하죠. 이걸 날려버립니다. 자, 저걸 날리면서 어떻게 됐냐? 당연히 진핑이 형이 파리부터 호랑이까지 모조리 다 때려잡겠다 그러니까 쩌민이 형 잠깐만요. 내가 그래도 너 시켜줬는데 너 너무 빠르면 안 되는 거 아이가? 우리 진타오 형도 좀 착해 보였는데 야 이거 과도하게 하면 좀 그런데 그러니까 됐고 하면서 날리고 날렸어요. 그 여러분 그 인터넷에 보면 가끔 유명한 짤 있잖아요. 사형 직전에 뭐 이렇게 울었다는 형. 내 야망이 너무 컸다. 야망이 너무 컸다라고 뭐 재벌이 뭐 사형 당하는 모습이라고 이거 많이 나오는 짤이 있는데 이분이 저우융캉의 자금줄 사형 자산 7조라는데 저런 식으로 이제 정리에 들어갑니다. 정리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자, 그 다음 2017년이 돌아왔어요. 자, 12년하고 비교를 해봅시다. 12년엔 그렇게 황금 비율이 됐는데 17년에는 상하이 방이 3명에서 1명 됐죠. 살려는 드릴게. 날라간 거죠. 공천당은 아까 전에 보시라이가 상하이 방이었잖아요. 저우융캉도 상하이 방이고 유진해줄게.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는 7명 중에 4개가 시진핑 형의 어떻게 보면 친분 세력? 그런 거기 때문에 7대 4 순식간에 과반수를 넘겼죠. 아까 여기는 뭘 해도 과반수가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해도 과반수가 안 되고 뭐 이렇게 더해도 뭐 그렇고 서로 과반수가 안 되는 황금 비중이었는데 이제는 혼자서 다 정할 수 있는 쉬파라고 하는데 아직은 뭐 공식적인 건 아니에요. 천하 3분지계가 붕괴되고 시진핑의 독점적인 시대가 열린 거죠. 자, 그렇다 보니까 저 2017년 중국 상무위원이 결정되고 주석 임기가 철폐되죠. 시진핑의 1인 체제가 막이 올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전에 이걸 보여드리면은 그 다음 나온 얘기들이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인데 6세대는 없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요. 시진핑이 조금 더 할 것 같으니까 파워가 워낙 세져서 바로 7세대로 넘어간다는 얘기를 합니다.
6세대는 없다. 그 다음에 바로 7세대. 왜냐면 한 번 더 할 것 같으니까. 6세대도 진핑형이 갈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럼 모르는 거죠. 이거 아무도 모르지만 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자 물론 중국은 저 상무위원급 되는 아저씨들이 감옥에 가면 이렇게 생활한대요. 호텔급으로 생활한답니다. 그리고 이 보시라이도 사형은 안 당했어요. 무기징역 받았거든요. 이 정도 되는 권력자들은 서로 죽이진 않아. 그냥 무기징역으로 감옥에 넣어놉니다. 호텔급 감옥 생활하는데, 심지어 이 보시라이 아저씨는 지금 가남 뭐 얘기 나오면서 가석방 됐어요. 풀려났어요. 우리가 무기징역으로 들어가 있다고 알지만 나왔습니다. 2017년에 나와서 권력만 없을 뿐이지. 저 정도 최상위권에 올라가 있는 거기는 웬만하면은 서로 죽이거나 하진 않아요. 그 아래 애들을 죽이지. 저우영캉 보시라이 아저씨들 다 저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처음으로 돌아갑시다. 우리 왕젠닌 형, 우리 처음 나온 부동산 재본 왕젠닌 형이 빚쟁이로 전락한 게 문제가 아니라, 저 형이 뭐라고? 보시라이 서기의 형의 비호를 받았어. 자 잘 처음으로 돌아오면은 지금 중국 랭킹 부호 랭킹 1위였거든. 근데 지금 5위 막 이렇게 떨어지고 있잖아. 재산이 40조 가까웠는데 20조로 떨어지고 막 이러고 있잖아. 이게 문제가 아니죠 지금. 아까 그 재벌 그 눈물 흘리면서 내 야망이 컸다라고 돌아가신 형 봤죠? 보시라이 형의 만약에 오른팔이다 만약 이랬으면 그게 문제가 아니야. 그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뭐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 지금 자기 재산 뭐 완다 호텔을 뭐 어떻게 팔고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어떻게든 진핑이 형의 눈에 들어야지.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거 해야죠. 이런 거. 해외 축구 구단 매각하고, 우리 진핑이 형이 축구 좋아하신다며. 에이 무슨 해외 투자야. 바로 이런 거 사야죠. 바로 이런 거 사야 되고, 뭐 이것만 하면 되냐? 아니죠. 뭐 이렇게 진핑이 형이 또 좋아할 만한 거 많이 해야지. 뭐 가난한 마을에 돈도 좀 짓고, 지금 뭐 지금 수익이 문제겠어? 지금 뭐 이렇게 뭐 돈 들여가면서 우리 중국이 추구하는 빈곤구제 사업을 내가 하겠다 이러면서 들어가서 막 돈도 막 해주고 막 짓고, 진핑이 형 어깨도 문질러주고. 내 재산 줄어드는 게 문제겠니? 지금 살려만 주세요. 지금 보시라이 쪽이잖아. 지금 살아난 게 다행이야. 살아난 게 이거 없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까지 가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굳이 이건 아니겠지만, 이 형이 그런 생각까지는 아니겠지만, 자기 재산이 이미 1조거든요. 지금 내가 나서서 이 완다 그룹 100조짜리를 받을까? 재산이 1조인데 뭐 어차피 지분은 내 거잖아. 내가 하지 말고 전문 경영진한테 시킬까? 야 내가 지금 저거를 이 상황에서 받겠다 그러면, 진핑이 형이 저러고 우리 아빠가 지금 저렇게 눈물 흘리면서 뭐 사방에다가 우리 하고 있는데, 이걸 내가 쓴 게 지금 받는다 그러면 좀 그럴 것 같은데, 조금 나중에 뭐 7세대 지도자가 나온 다음에 받던가. 뭐 어차피 그렇다고 지분을 안 주진 않겠지. 뭐 돈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전문 경제에 일단 좀 맡겨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제 개인 망상이에요. 개인 망상. 나라면 이미 재산은 조단이거든. 이미 아빠가 안 줬는데도 1조 이상이야. 그럼 내가 그거 돈 뭐 몇 조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받으러 가다가 내 인생 여기까지 할 수 있잖아. 내 인생 여기까지 즐거웠다 얘들아, 형 행복했다. 그럼 저거를 지금 받아야 될까? 아니면은 이런 거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까? I'm my first time playing as a pro player. 그래서 미드 갱오지 마라 이 자식들아. 그리고 애쉬 궁 나한테 날리면 이걸 하면서 놀아야 되는가? 거기서 100조짜리 그거를 받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아니면은 프로 플레이어로 이 LPL에 지금 참여를 해야 되는가? 이걸 하는 게 나이가 31살밖에 안 됐는데 뭐 돈은 이미 조단이 있잖아. 뭐 어차피 그 전문 경영 시키고 나는 모르겠다. 형들 알아서 하세요. 나는 돈 몇 조 있으니까 그걸로 여자친구 수십 명입니다. 엄청 예쁜 BJ, PD, 연예인 누나들 여자친구가 수십 명 하면서 롤을 하고 있어야 되나? 뭐 이런 망상이 드는 거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 절대 이 형이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어디서 본 것도 아니고. 중국의 이런 상황을 그 진핑이 형하고 왕젠니 형을 보니까 내가 이 형이라면 이 형은 41살이어도 프로 가능합니다. 누가 감히 안 껴주겠어. 제 개인적인 망상이라면은 내가 우리 왕수총 형이라도 뭐 롤을 해야겠죠. 뭐 학자 같은 거 해봐야 뭐 글 한 번 쓰면은 바로 철창 갈 수 있는데 롤을 해야죠. 롤을. 아주 훌륭한 이런 판단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망상이 어디까지나 여러분 믿으면 안 됩니다. 상황이 이렇다는 거죠.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완다그룹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우리 진핑이 형은 이렇게 잘 돼서 훌륭하게 잘 되길 바란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소설입니다. 소설. 야 근데 이런 거 잘못하면 또 이런 거 울면 혼나는데 뭐 정치라고 또 막 혼낼 거 아니야. 네가 진핑이 형을 알아 이 자식아 이러면서. 당연히 모르지. 왕수총한테 얘기는 해봤어. 그럼 얘기는 당연히 못했지. 그래 어떻게 알겠어. 네가 뭐 네가 전화를 해봤냐 이러면 당연히 뭐 못했는데 저는 정치적인 게 아니라 이게 상황이 이렇게 간다. 안녕.
무슨 막방이야 막방이긴 안녕.